3차 국힘 토론 홍준표, 유승민 파르르.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어저께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곽상도가 50억 원을 받아? 그러면서 이거는 뭐 그 회사가 돈을 벌었으니까 괜찮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곽상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르르 떨렸는데요. 자, 어저께 이 3차 국힘 토론에서도 화천대유에 대해서 공동으로 조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이 8명의 주자 가운데서 이렇게 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안상수가 내가 원래 원조다 뭐 이러면서, 자, 어저께 여러분께서는 3차 국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이제 뭐 많은 기자들이 글을 썼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기자들의 성향도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좌파 언론이면은 막 윤석열 짓이기고 있고, 또 우파 언론이면은 뭐 이제 잘들 해보세요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굉장히 각자의 영향이 있는데 저는 오로지 정권 교체 이것만을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정말 김영웅, 곽상도는 국민을 배신한 역적, 맞습니다. 역적입니다. 네. 주춘하님, 몇 조를 해먹었을 거다. 나라가 거덜난다. 네. 뭐 문재인이 해먹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보면은요, 어저께, 자, 황교안, 네. 역시 이제 열심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끝 얘기했고, 정말 얼굴, 목소리, 비디오, 오디오는 대통령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올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안상수 후보는 막판에 마무리 발언에서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안상수 후보가 아주 나름대로 시원했다. 그리고 안상수 후보가 이 트로트 가수라든가 개그맨을 부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막간의 지루함을 달래줬다. 뭐 그런 점에서 안상수 후보 감투상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보니까 드레스 코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넥타이 없이 그냥 나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와중에도 또 다른 분들은 하얀 넥타이, 또 유승민은 줄무늬 넥타이 이러는데, 안상수 후보는 진한 감색, 넥타이가 아니라 와이셔츠를 해갖고 역시 눈길을 끄는 이 베스트 패션상은 안상수 후보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원희룡 후보. 어저께 원희룡 후보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마무리 발언에서 자기한테 중요한 물건이라든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이제 호소하는 거였는데, 자신이 월세돈을 빼주고 그 다음에 빼서 월급을 다 주고 이제 극한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말하자면은 빈소에 가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을 하면서 정말 이런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갖고 원희룡 후보가 어저께는 아주 스무스하고 무난하게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거는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 이게 우리 보수 지지자에게 와닿지 않는 거다. 이래서 좀 저도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태경. 어저께 하태경은 또 여전히 이제 홍준표에 대해서 막 눈을 부릅뜨면서 카지노 홍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어요. 왜 가는 데마다 왜 카지노를 내주고 막 이러냐 이러면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4강에 집어넣어 달라고 뭐라고 할까요? 막 들이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4강 막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또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는 이제 윤석열을 이거 모르지 이러면서 작게 5015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네, 당장 이러면서 막 겁주고 으르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어리니까 좀 약간 당황한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선수가 이 얼굴이라든가 좀 인상 같은 걸 많이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둡고 올드해 보였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꼰대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라테라고 한다 이러는데, 꼰대라는 거는 이제 올드 스쿨드,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너무 옛날 얘기만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얼굴에서 이 아우라 같은 게 나요. 이상할 정도로. 그게 이제 방송에서도 나고 또 이제 직접 봐도 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라도 홍준표 선수는 메이크업, 분장, 그 다음에 분위기, 그 다음에 눈매 이런 비주얼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선수. 어저께 유승민 선수가 말하는 걸 보면은 막 이제 자기한테 질문해주면 좋고 자기한테 왜 질문 안 오나 막 그 조바심 나고 참 똑똑하고요. 모범생이고 그 다음에 뭐 예비고사에서도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고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가게 말하죠? 얄밉고 아 그래 너 잘났어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실패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선수가 앞으로 3번 했으니까 이제 2번 남았죠. 이 나머지 토론에서 그나마 좀 점수를 좀 따려면은 인간적으로 유승민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별로 괜찮은 사람 같지가 않아 보여요. 그건 뭐 저는 뭐 이미 겪긴 했지만 여러분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다음에 윤석열 선수 어저께 이제 윤석열 선수에 대해서는 장점, 단점 다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윤석열 선수가 굉장히 그 나름대로 파이팅 스피리트를 갖고요. 뭐 홍준표 선수가 뭐라고 하면은 그 작게 5015 빼놓고는 막 끝까지 막 달려들기도 하고 유승민 선수에 대해서 이거 너 이렇게 말했는데 왜 말을 바꿨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깨놓고 얘기하고 뭐 작게 5015라든가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L 곡선 뭐 U 곡선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이런 거 잘 아는 교수를 대통령으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왜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은가? 이건 윤석열이 보여준 살아있는 권력, 정말 문재인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공정의 가치를 위해서 조국 가족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조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금융범죄를 다뤄온 사람으로서 이거 민정수석이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얘기했던 그 듬직한 어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뭐 탱크 같은 존재, 든든한 존재 이런 걸로서 윤석열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은 윤석열의 그 장점에 대적할 수 있는 나의 브랜드 파워, 나의 장점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탱크 앞에서 계속 총질하는 거더라고요.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딱 막을 땐 딱 맞고 또 뭐 어저께 잘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단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말실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대선 토론을 할 때는 당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게 505 막 홍준표가 막 그냥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합니까? 대통령은 알아야 돼요.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아주 공격을 잘한 거예요. 스나이퍼 홍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아야죠. 아, 작게 50 그땐 역으로 치는 거예요. 작게 5015에 대해서 홍 의원님은 어떤 점이 제일 급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뭐 질문을 역으로 한번 던지든지. 작게 5015의 진짜 뜻이 저에게 묻고자 하는 어떤 점에서 묻고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디테일을 이렇게 좀 파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자꾸 이 5015에는 김정은의 참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가 또 아는 체 하고 싶으니까 얘기하면은 그거 싹 받아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의 스킬이 부족하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이 지적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당황하지 말 것. 근데 어저께 당황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름대로 순진하니까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 않은 질문을 했거든요.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저께 이제 그 찬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30초 이걸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승민 후보가
검사들, 판사들 이거 다 뭐 날려야 되고 부정부패만서 막 얘기를 하니까 또 검사 출신으로서의 그 애정 충만에 이게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찬스를 쓰면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 판사도 있고, 유승민 후보 아버지도 판사였지 않습니까? 형님도 판사고. 이런 찬스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국민들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는 검사 조직에 애정을 갖고, 그 다음에 판, 이런 거에 하나의 테두리에서 과감히 나와야 돼요. 이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검사인 걸 얼른 지워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안타까웠고요. 자, 어저께 그래도 이제 총평을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그 되치고 받아치고 화날 때 부르르 떨고 이런 모습은 참 좋았고, 사람들한테 그래 뭐 한다면 하겠지 이런 생각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화천대유 이제 특별팀 공동 구성하자 이런 거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보면은 홍준표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 멋대로 하는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 이재명 기본소득이다. 이거는 아주 훌륭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딱 머릿속에 밝히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어저께 그 비주얼로서는 윤석열이 제일 좋았어요. 윤석열의 그 눈빛 장렬 이런 거. 그래서 민주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후보들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어저께 잘한 거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로도 갈 수 있고 절대로 공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한 거. 그 다음에 이 94년에 이제 YS가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서지컬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했어요. 딱 이 북한이 이거 핵무기라든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고기를 요격하지 않는데 YS가 김정남 수석하고 해갖고 막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과오, 이 IMF 사태와 더불어서 과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선수는 또 이제 아주 모호한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차라리 윤석열 후보가 명확하게 그때 서지컬 오퍼레이션을 했으면은 북한의 핵무기에 우리가 인질이 될 가능성 이건 거의 없어졌던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저께 토론을 보시면서 뭐 토론을 90분 동안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런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한 5분이라도 지켜보시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데 우리도요 그냥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그냥 느낌이 좋아, 목소리가 좋아, 얼굴이 좋아, 그럼 한 개 안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비주얼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하나 따져보고 저 사람한테 대통령을 맡겼을 때 이런 점이 있겠구나, 여러분들의 이 뇌에 이 공간을 최적화하면서 토론을 보시면은 큰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는데 정말 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저께 제가 3차 국힘 토론 관전평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어저께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유승민은 뭐 야구보를 갖고 나오고, 하태경은 사진을 뭐 윤창호법 통과한 사진 뭐 이런 걸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거북선을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홍준표는 세탁기, 뭐 안상수는 망치, 최재형은 선비의 칼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수저를 갖고 나왔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서 실사구시, 국민들의 먹거리 여기 그걸 위해서 나도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백척간도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얼마나 돌볼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 정말 밥그릇, 수저 이런 거를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자, 화천대유 문제는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래 신도시도 나올 거고요. 흥덕지구도 나올 겁니다. 자, 이 톡은 왜 그렇게 멍청하고 별로 알지도 못하는 이 김현미를 국토부 장관에 앉혀놨을까? 이제 우리가 태양광에 이어서 원전 마피아에 이어서 엄청난 이 토건 마피아들이 바로 저 문재인 정권에서 또아리를 틀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